좀 앉아있다가 나오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요. 특성화훈련 교수 기법을 지적장애 대상으로 공단에서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작성하면서 정말 교수 기법이 뭔가 그런 어떤 반성들을 참 많이 해보고 작성을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개념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그래서 검사에서 해당 연령이 정상 기대치보다 20% 정도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발달장애라는 것은 지적장애가 발달장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면 아동이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또 애들이 태어나서 3개월 되면 목을 가누고 기어갈 수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재밌게 하려면은 3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애가 기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어가려면 목을 가눠야 되고 3개월 정도 되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기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6자를 보면은 애가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혼자 뒤집고 앉아있었던 얘기죠. 그다음에 9개월 되면은 애가 붙잡고 서 있었던 얘기예요. 붙자가 이제 머리 모양이고 서 있는 모양. 12개월 되면 1, 2니까 보통 걸음을 한두 걸음 정도 걷고 말도 한두 마디 한다. 그래서 우리 애를 봤을 때 우리 애가 이것보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기준을 해가지고 좀 발달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신체적으로도 이제 발달이 되고 언어적으로 발달되고 심리적으로 발달되는데, 그래서 운동적으로 이제 그 연령에 비해서 그 발달이 지체가 된다면은 뇌성마비나 지적장애가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 된다면은 그 청각장애 중에서도 청력 손실로 인해서 언어 발달 지체된다면 그것도 발달장애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 하면 지적장애, 아니면 발달장애 하면 자폐성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뇌성마비나 그 청각장애까지도 발달장애의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는 용어가 2007년도에 변했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과 수요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은 다수 차이가 있고요.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것이 이제 DSM-4라는 건데, 그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교육적으로는 지적장애를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IQ가 보통 70 이하이고, 그다음에 적응행동이라고 해서 의사소통, 자기관리 쭉 영역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2가지 이상에서 어떤 결함이나 장애가 있으면 지적장애를 보고, 18세 이전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 성인이 돼가지고 뇌 손상이나 이렇게 해서 학습력이 떨어진 것을 지적장애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기 DSM-4에서는 지적장애를 경도와 중등도, 중도, 최중도, 그다음에 경계선, 뭐 이렇게 경계선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IQ는 70이 넘었지만 아까 적응행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가 안 된다라면 2가지 이상에서 지적장애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 인지적으로, 학업적으로, 신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의사소통에서 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수없이 봤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기법인데요. 그래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말 창피하지만 정리해봤는데, 저건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중심인 수업 진도라고 해서 제조업체에 많이 취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우리가 개발하면서 7시간 수업을 하지만 업체 가서는 보통 8시간 근무에 2시간 자료하면 10시간씩 근무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죽으라고 6개월, 1년 동안 교육시켜서 보냈더니 힘들다고 다 그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일주일간 수행 수업도 없애고 동아리 시간도 없애고 한번 계속 작업만 시켜봤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또 때로는 8시까지 작업을 한번 같은 일만 계속 일주일 동안 시켜봤어요. 대부분 제조업체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또 2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3시 10분부터 5시까지 2시간 일하거든요. 그리고 잔업 들어가는데, 그렇게 똑같이 이제 시간표를 편성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봤더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걸 해보고 하니까 애들이 현장 가면 이거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시켜보니까 애들도 이해가 좀 되고, 효과가 뭐 있긴 하겠지만, 있었지만 크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수업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이것은 이제 일상개발안에서 이제 얘기하신 건데,
그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 독서를 통해서 어떤 등장인물들의 어떤 동일시와 분노, 저항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어떤 표현하는 어떤 식으로 책을 한 16번 해결해서 16번을 책을 지정해 놓고 그 책을 읽고 그래서 자기가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교수 어떤 방법으로서 해봤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대구개발원하고 저희 대전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화요일마다 그 재능기부 차원에서 외부에서 미술치료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 어떤 뭐 만들기도 있고 그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뭔가 어떤 뭐 작품을 내기 위해서 전시회에서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미술치료를 하면 미술을 그려보면서 애들이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든가 또 이렇게 지적장애를 보면 되게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이 도망갔다던가 이혼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 상담하면 표현하지 않는데 또 이분들한테는 자기 속마음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건 부산개발원에서 정리해 주신 건데요. 자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수업을 하지만 자기가 뭘 할 것인지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이제 그 결과를 항상 체크하고 또 그것을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나아지고 있는지 또 애들 간의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어떤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이고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했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작업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업부터 지도 내용이나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관리나 시간관리, 취업준비 훈련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 보조 자료로 지금 공단 고기개발원에서 쭉 만든 것들을 정리했는데 세차 기능 훈련용 그 CD 제작한 것이 있고 대인관계기술 프로그램, 무의 조립장치라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장비가 있는데요. 거기다 또 카운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렇게 했던 게 있고 작업 결과 입력 프로그램, 그다음에 7개월 놀이를 통해서 작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일산에서 만든 볼트 체결 연결판, 판에다가 이제 볼트를 얼마만큼 빨리 이제 끼우고 뺄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개발한 금전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남에서 개발한 계단식 터미널 블록, 그다음에 직업생활 안내서 그 아크릴판을 이용한 볼트노트 조립 장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발비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또 없어진 것들도 있고 또 만들어놨지만 사실 서로 모르고 그냥 혼자 쓰다가 사라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업무 차원에서도 뭔가 정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체의 근무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강도롭게 이제 작업을 시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제조업체와 같이 50분 수업에 10분이 아니라 2시간 수업에 10분 쉬더라도 어떤 그 수업 시간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기초 체력이 약해서 대부분 서서하기 때문에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할지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즐겁게 규칙을 알고 할 수 있는 습관들을 필요한 것 같고 생각할 것이 이제 지적장애 등 우리가 특성화 훈련을 계속 할 거라면 어떤 특성화된 어떤 특수체육 프로그램도 뭔가 개발되지 않을까. 지금 무슨 사람이 교보제 발표 시상식인데 체육 관련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은 때로는 학생들마다 다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뭐 노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뭐 배드민턴 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많고 뇌병변이나 정신장애 같은 경우 거기에 맞는 특수체육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신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몇 년이라고 나온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특성화 훈련 차원에서 어떤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성공 사례로 계속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 13년째 지금 신문영학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 들어왔던 콤베벨트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맨날 모터 고장나가지고 고치다 보고 하면은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지금 정도 13년째 됐기 때문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항상 재력이 부족한 거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테고. 그리고 마지막 운영사의 어려움이 제 어려움은 그거고요. 아까도 어쩌게서 나와 있었지만 애들이 지금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안 들어와요. 다 지사로 가고 교육청에 학교기업도 가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취업률은 90% 100%뭘 정말 하자는 건지 지적장애 계속 중증만 들어오는데 취업률 100% 했다는 건 사실 이게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 참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증화 된다고 하면 취업률 문제는 지금도 한 89% 되는데 정말 다시 한번 좀 적정한 선을 찾아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